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 기술과정 수업을 맡게 된 천안 선성중학교 교사 진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전 시간에도 안내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정 교과서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취 기준을 토대로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학습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과제나 학습지는 충남 에듀스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과제 안내하면서 다시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팅창을 이용할 때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사용 부탁드립니다. 다들 잘 지킬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에 앞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 배웠었죠? 채팅창을 한번 볼까요? 이건희 학생 안녕하세요. 찬우 학생 안녕하세요. 범표 학생 안녕하세요. 행복해 학생 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는 합리적 소비와 구매 의사 결정 과정, 그리고 소비자 정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범표 학생 중3이에요. 여기 오늘 중2 수업이에요.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중3 수업으로 이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연우 학생 안녕하세요. 시간 학생 맞아요. 저번 시간에 우리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맞아요. 합리적 소비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안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얻는 소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 게 좋다고 했었는데 이 5가지 과정 기억나나요? 첫 번째, 필요성 인식, 두 번째, 정보 탐색, 세 번째, 대안평가, 네 번째, 구매, 마지막으로 구매 후 평가 단계,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정보에는 어떤 게 있었죠? 가격 정보, 사용 정보, 품질 정보, 보증 정보, 이런 정보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비자 정보의 3가지 원천도 분류를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천은 개인적 원천, 친구들이나 내가 인터넷 후기를 찾아서 얻는 정보가 이에 해당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중립적 원천으로 소비자 단체나 정부 기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중립적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적 원천은 판매자나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상업적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들 잘 기억나나요? 네, 잘 기억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엇에 대해 배울까요? 네, 오늘은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성취 기준에서 파란색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소비자 권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소비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책임 있는 소비 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있는 소비자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알고 책임 있는 소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천해 봅시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자, 소비자의 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두 소비자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소비를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모두 소비자인데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채팅창 반응이 느려서 선생님 기다려주고 싶었는데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소비자 권리란 소비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기본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비 생활을 하면서 물건이 마음에 들 때도 있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 물건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전에는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한국소비자원도 예전에는
소비자 보호원이라는 명칭을 썼었어요. 자, 예전에는 소비자를 약자로 이제 보호받는 입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약자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으로 바뀌게 되면서 2007년에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명이 바뀌면서 기관도 한국소비자원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가 될 수 있어야겠죠. 자,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과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소비자의 8대 권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의 권리에는 8개의 권리가 있어요. 8대 권리라고 하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안전할 권리. 두 번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세 번째, 선택할 권리. 네 번째, 의견을 반영할 권리. 다섯 번째, 피해 보상 받을 권리. 여섯 번째, 교육받을 권리. 일곱 번째,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여덟 번째,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입니다. 자, 굉장히 많죠. 많은데 하나하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카마도 네즈코 학생, 손님이 왕이다. 이게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시간 학생, 권리 많죠. 굉장히 많아요. 8개가 있어요. 8개 하나씩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소비 행동을 했을 때 겪었던 문제라든지 내가 불편했던 점이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할 권리입니다. 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물건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정말 너무도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할 권리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의미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판매자는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또 우리는 상품에 대해서 의심이 되면 안전성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학생, 행복해 학생, KC 마크, 맞아요. 저번 시간에 우리 사용 정보 배우면서, 품질 정보 배우면서 KC 마크 배웠었는데 이것도 인증 마크이기 때문에 KC 마크가 있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구나 라고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잘 활용하고 있어요. 잘 대답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죠. 이는 우리가 안전할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에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이를 사용한 사람들이 폐에 질환에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나 내가 사용하는 자동차가 급발진을 한다든지 혹은 주행 중에 화재가 난다든지 내가 즐겨 먹는 음식 안에 식중독균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안전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되는 상품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소비자원에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왼쪽에 보면 소비자 안전 탭이 있죠. 여기에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위해 정보 신고, 어린이 안전넷이라고 써 있네요. 자, 이 탭을 들어가 보면 위해 정보 제도 탭이 있네요. 그래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위해 요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일들을 한대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위해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상품에 대해서 어떤 성분이 들어갔고 이 성분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식료품, 의약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가구, 의류, 스포츠용품, 자동차 등 이렇게 다양한 품목별로 위해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식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식품을 들어갔더니 굉장히 많은 식품에 대해서 알레르기 유발 우려가 있어서 판매를 차단했다. 그리고
뭐 통조림 옥수수의 세균 감염 위험으로부터 판매를 차단했다. 그리고 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는데 표기를 안 했으니까 판매를 차단했다. 살모넬라 균이 있다. 해서 다양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음식들은 우리가 구매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식품 말고 다양한 품목이 있었는데 또 몇 개만 봅시다.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는 특히 안전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누유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치를 취했다고 하고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상 수리를 해준다고 이제 안내 글도 올라왔네요. 그리고 화재 사고 때문에 리콜을 하겠다라는 안내도 있어요. 대부분 뭐 불과 관련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라는 글들이 많네요. 그 다음은 전자제품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데 게시판에 보니까 뭐 스피커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무선 이어폰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 많죠. 즐겨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충전 케이블 과열로 인해서 화상 우려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용 전기 고데기, 화재 및 감전 우려로 판매가 차단된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간 학생, 안전이 제일이죠. 미셸 이다요 학생, 식품하니까 배고파요. 그래서 시간 학생, 오늘 시간이 빨리 간다. 아직 절반도 안 나갔는데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가은 학생은 안전을 제일로 따지기 때문에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꼼꼼히 찾아보고 물건을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학생은 이제 유선 이어폰 쓸 거예요.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비교해보고 나에게 편리하고 만족감을 주는 걸로 구매를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이는 간단하게 알 권리라고도 해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정보를 나에게 제공을 해줘야 돼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성분, 품질, 기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정육점에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과태료를 막 붙이고 있죠.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 안 하면은 진짜 과태료 내야 돼요. 그래서 정육점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가 국내산인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브라질산인지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됩니다. 나는 국내산을 사고 싶은데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나의 선택할 권리가 또 침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산지라든지 원산지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 또한 알려줘야 돼요. 마스크, 우리가 마스크 쓰는 사람이 모를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스크도 요즘 많이 착용하잖아요. 마스크 봉투를 보면 선생님이 어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 마스크가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제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자, 또 봅시다. 자, 우리가 입는 옷에 보면 이런 상품에 대한 안내 의류 라벨지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사이즈도 있고요. 컬러, 색상도 안내가 돼 있어요. 치수도 나와 있고요. 또 중요한 거, 우리 저번 시간에 중립적 원천하면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제 발매하는 소비자 웹진, 소비자 시대가 있었죠. 거기서도 이제 각각의 롱패딩에 대해서 함량을 비교하는 시험 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패딩을 살 건데 나는 좀 털이 많이 들어있는 게 좋아. 나는 거의 털이 많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제 성분을 비교해보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겉감은 폴리에스터, 안감은 나일론, 안감은 폴리에스테르, 충전재는 솜털 80%, 깃털 20%, 그리고 거위 털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이제 정보가 제공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섬유의 조성과 혼용률 뿐만 아니라 어디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내가 이용할 때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되는지 또 관리 방법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섬유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줘야지 내가 보면서 얘는 손빨래를 해야 되는구나, 얘는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야 되는구나, 얘는 중성세제를 이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들 중에 화장품도 어떤 사람은 특정 제품에 알러지 반응이 있다든지 선호하는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에도 이렇게 전 성분에서 정제수, 글리세린, pH 등등에 대한 성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리뷰하는 유튜버들도 보면은 이렇게 성분을 꼭 따지잖아요. 그래서 성분을 보면서 나에게 유익한 성분들이 많은지, 혹은 내가 피부가 좋아지려고 쓰는 화장품인데 유해한 성분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찬우 학생 영양 표시도 포함되나요? 그렇죠. 바로 지금 얘기하려고 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클라우드 학생 유통기한은 당연히 기본이죠. 네, 그래서 열량 표시 지금 한번 보여줄게요. 자, 다음으로 보면은 자, 이것은 비빔면이에요. 이거 선생님이 학교에서 식품 영양 정보 할 때 썼던 건데 마침 있길래 스캔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얘는 비빔면 제품인데 비빔 라면이에요. 자, 원재료명. 얘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또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말레이사산인지 여기 다 모든 성분에 대한 원산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도 아까 말했듯이 나와 있고요. 영양 정보에 여기 보면은 아래에서 빨간색으로 박스를 쳤죠. 총 내용량 얘가 650g이래요. 얘는 지금 5봉지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 선생님이 샀기 때문에 지금 곱하기 5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봉지당은 이제 130g이고 열량 아까 찬우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얘 라면 한 봉지 먹었을 때 530kcal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나트륨은 얼마큼 들어있고 탄수화물은 얼마큼 들어있고 당류는 얼마큼 들어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나트륨이 64%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먹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이니까 이 비빔라면 2봉지 끓여 먹으면 하루에 먹는 권장 나트륨 양을 초과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또한 GMO 식품에 대해서도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어요. GMO 식품은 유전자 변형 조작 식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GMO에 대한 식품의 완전 표시 제도가 아직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비자들이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 우리는 GMO 선택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너네는 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니? 하면서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보면은 어떤 소비자가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라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표시를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 GMO를 200만 톤 이상 수입을 한대요.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학자들마다 얘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안전하다, 문제되지 않아요 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위험하다,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몸에 좋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소비자의 의견은 안전하다고 해도 나는 GMO인지 알고 싶어,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이제 청원을 한 거죠. 그래서 답변도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영상은 선생님이 이제 올리지 못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청원 홈페이지에 GMO 치면은 나오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그래서 식약처, 농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이렇게 모여서 논의를 했어요. 국내에서는 일단 식용 목적의 GMO 작물 생산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수입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뭐 식용유라든지 대두, 옥수수, 카놀라유 뭐 이런 것들이 수입 중인 GMO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장 이렇게 표시제를 허용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뭐 검사하는 체계라든지 조금 복잡한 게 있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GMO 식품에 대한 내용은 알 권리에도 해당이 되지만 선택할 권리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권리는 선택할 권리에 해당이 되는데 내가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상품, 구매 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고르고 싶은 물건을 제대로 고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독점이나 과점 같은 경우는 이 선택할 권리가 조금 침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으면 선택할 권리가 없는 거겠죠. 요즘에 예를 들면 영화 좋아하죠. 영화 여러분들 영화관 가서 영화 볼 텐데 우리가 즐겨 찾는 영화관들이 몇 개 많지가 않잖아요. 이 영화관들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영화를 단독 상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보고 싶었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개봉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재밌겠다 봐야지 하고 봤는데 천안에 있는 영화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은 천안시에 없어.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 이동을 해서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선택할 권리를 약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통신사 우리나라는 3개밖에 없죠. 이거는 조금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양한 통신사와 가격, 조건 등을 따지면서 거래를 하고 싶은데 정해져 있는 게 몇 개 없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예를 들자면 특정 브랜드, 특정한 기업에서 만든 핸드폰 같은 경우는 다른 사설 업체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AS를 거부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왜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왜 이 물건을 샀으면 끝까지 서비스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수리를 거부당하고 인정을 안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4번째는 의견을 반영할 권리입니다. 자, 우리가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홈페이지나 매장,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 갔을 때 고객의 소리라는 이런 화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편함을 겪었거나 물건을 이용하면서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점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요. 좀 귀찮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을 때 기업도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좋은 우리가 원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렸어요. 환경보호를 위해 배달 음식 포장 비닐은 썩는 비닐로, 택배, 마트박스 포장 테이프는 종이 테이프로 바꿉시다 라고 어떤 소비자가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문제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있는데 비닐이 너무 많이 나온다. 자, 이런 비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환경 오염이 심해지기 때문에 비닐을 사용하더라도 분해가 잘 되는 생분해 비닐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의를 한 거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의견을 반영했을 때 실현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자, 아직 많이 널리 이용이 되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 품질 표시 확대 개선 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0년 2월, 올해 2월에 나온 기사인데 자, 추진 배경을 보면 자, 우리가 농산물을 구매했을 때 외형적 품질, 원하는 품질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자, 우리가 이렇게 농식품을 구매할 때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게 달지, 쓸지, 매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의 매운 정도나 당도 등 내적 품질 정보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표시의 번거로움으로 이제 판매처의 품질 표시가 소극적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내가 고추를 사 먹었을 때 이게 매운 건지 덜 매운지 알 수가 없다. 이거를 알려달라. 혹은 과일을 먹었을 때
크기는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게 단맛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 어려울 수 있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너네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매운 정도를 표시해서 알려줄게 라고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정책을 바꾸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확대되진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5번째는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입니다. 자,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불량품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바꿔주세요 혹은 환불해주세요, 교환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주지 않는 경우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해주던지 아니면 소비자 상담센터에 1372에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을 해주세요 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조업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상조업체는 우리가 선불로 결제를 해요. 이미 일어나기 전에 돈을 지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돈을 지불을 이미 선불로 했는데 이 상조업체가 폐업을 한 거야. 망해서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미 돈을 냈는데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조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소비자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이 가장 최근 자료인데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2,446건이 소비자 불만 피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조업체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폐업을 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피해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6번째는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소비자 의식을 기르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비자 권리에 대해서 소비자 교육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학교에서 소비자 교육을 받는다든지 다른 외부 기관에서도 많이 소비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센터에서도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도 소비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교육 자료하고 전체 유아 어린이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소비자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나 노인, 다문화, 장애인 등등 여러 다양한 대상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나와 있는 동영상 한번 가서 꼭 한번 보세요. 자, 7번째는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이콧 운동,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소비자 단체에서 같은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끼리 같이 활동을 하는 권리를 의미해요.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비자 단체 협의회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녹색 소비자, 소비자 교육 협회의 다양한 소비자 단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소비자 단체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충남이니까 충남에 어떤 소비자 단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계룡, 공주, 금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예산, 천안 이렇게 충청남도에는 소비자 단체가 있네요. 서천과 천안에는 조금 더 많은 소비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는 우리가 문제를 겪었을 때 같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험 결과라든지 아까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안전이라든지 여러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물론 소비하는 환경이 미끄럽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판매하는 상품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되고 해치지 않는 쾌적한 환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의 팔대 권리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도 따르게 되는데요. 소비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책임 있는 소비 생활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의 책임 중 첫 번째는 비판의식을 가질 책임이에요. 자, 비판의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조금 날카롭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를 의식할 책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는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품질과 가격을 꼼꼼히 따져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제일 싼 거 골라야겠다 이렇게 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얘는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고 이 가격이 이 품질과 성능에 비례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면서 구매를 해야 한다는 책임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연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분별한 소비 행위를 하게 되면 자연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환경을 우리에게는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어떤 소비자가 의견을 제공한 것처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마다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를 조금 더 업체에서 일회용품이 아니라 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달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도 환경 오염을 좀 덜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구매를 하면 좋겠죠. 세 번째는 소비자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생활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끼칠 영향을 생각해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때? 내가 편하면 되지. 저렴하니까. 다른 사람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 구매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화폐 투표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다들 기억하나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주 투표권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의 물건을 사는 게 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녹색 제품인지 친환경 제품인지 이 상품이 윤리적 소비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책임을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소비자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소비자 권리에서 소비자 단체 활동을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그래서 소비자는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고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단결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끼리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서 의견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피해 보상 받을 권리가 있었죠. 그래서 귀찮은데 그냥 다른 거 새로 사지, 혹은 왠지 말했는데 안 바꿔줄 것 같아, 교환 안 해줄 것 같아, 보상 안 해줄 것 같아 라고 망설이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우리가 문제를 겪었을 때는 의견을 당당하게 제시하고 바르게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나 혼자서 겪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피해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겪었을 때는 분명하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 또 이 피해가 널리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첫 번째로 소비자의 권리, 팔대 권리가 있었고요. 또 소비자의 책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행복해 학생이 착한 초콜릿 얘기를 계속했는데 착한 초콜릿은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에 해당하는 초콜릿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카카오 초콜릿을 생산할 때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공정한 거래를 한 초콜릿을 착한 초콜릿이라고 하죠. 자, 다시 내용 정리 다시 들어와서
자, 소비자의 8대 권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수업 정리. 자, 8대 권리는 첫 번째 안전할 권리, 두 번째 정보를 제공할 권리, 세 번째 선택할 권리, 네 번째 의견을 반영할 권리, 다섯 번째 피해 보상받을 권리, 여섯 번째 교육받을 권리, 일곱 번째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마지막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네, 다들 잘 기억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자, 비판의식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고 소비자 단체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또 행동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가 되자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형성평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식당 메뉴판에 음식 재료의 원산지가 적혀 있다. 미용실 입구에 서비스의 가격이 제시되어 있다. 어떤 권리일까요? 가은 학생 아닌데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맞아요. 행복해 학생이 정답을 제일 먼저 맞췄어요. 알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해당이 됐었죠. 자, 두 번째 문제, 아래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생활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끼칠 영향을 생각해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 정답은 사회적 관심을 가질 책임이죠. 네, 잘 풀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이렇게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과제가 뜰 텐데요. 충남 온라인학교 수업 자료실에도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 기법에 해당하는 영국 기법인데 가운데 분홍색으로 표시된 네모의 소비자 권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각각의 네모 안에 가운데 노란색 칸에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등등 8대 권리를 적고 각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빈칸을 채워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제는 사이트에 있는 메일로 보내면 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